네. 2.7장 무한급수의 성질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이제 이 장 맨 처음에 이제 무한급수의 재배열에 관한 디스커션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이제 두 개 그 교대급수를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첫 번째는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이제 그 조화급수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교대급수거든요. 예, 요런 게 있고 근데 요것도 그 조화급수는 발생하는데 이 교대 조화급수는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수렴값은 어, 이걸 론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오창희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론 2 예, 대략 0.693 요 값으로 수렴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뭐죠? 스튜어트 미적분 책에 찾아보니까 이 맥클로린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론 1 플러스 X 이거를 그 이렇게 뭐라 그래요? 테일러 전개인가? 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ln2가 되고 요게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갖고 결국 이게 이렇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거는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거든요. 그래서 요게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요게 되고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계속 곱해가면은 이제 다음 항들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거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1 마이너스 R. 그래서 요게 이제 첫째 항이고요. 요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고 공비. 예. 그래서 여기 첫째 항이 1이니까 1을 놓고 그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수렴한다. 모두 수렴한다. 그런 거고. 근데 둘 다 수렴하긴 하는데 우리 그때 얘기할 때 이 급수의 항들을 재배열했어요. 재배열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양, 양수인 항들을 먼저 하고 두 개, 하나,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음수인 항 하나, 그 다음에 뭐 양수의 항 두 개 하고, 7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뭐죠?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 어떻게 됐죠? 2분의 3 ln 2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예. 요거는 재배열하면은 어 그 교대 조화급수는 수렴값이 변한다. 예, 이건 변하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배열하면 그러니까 양수가 있는 항을 두 개 먼저 하고 음수항 하나 그다음에 양수가 있는 항 두 개 하고 음수가 있는 항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배열해 나가도 똑같이 3분의 2가 나와요. 얘는 안 변해요. 얘는 수렴값이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신기하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고 하는 장인 것 같아요, 이 장이. 어,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근데 요게 이제 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리가 나오거든요. 2.7.7에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나오는데 어,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시 아까 앞에 있던 그 교대 조화 급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각 항들 있잖아요. 요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무시하고 요 안에 있는 요 숫자 요거. 예.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열을 이루잖아요, 하나에. 근데 이 수열이 감소해요. 단조 감소. 감소하잖아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꾸 감소하죠.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0으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교대 수열은 수렴한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 번 했던 건데 근데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코시 수열을 복습할 겸 해서 요거 가지고 증명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요 그림은 온육 선생님도 그 게시판에 올렸었던 건데 이거 그림만 이해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항들이 A1, A2, A3 이게 뭐냐면 요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항들을 말하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붙어 있고요. 근데 이 화살표 길이를 보면 처음에 화살표가 제일 길고 그 다음 화살표는 짧아지고 또 그 다음 화살표는 더 짧아지고 이렇게 점점점 길이가 짧아져요. 화살표의 길이가. 이게 바로 요거 단조 감소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요게 A1이 S1하고 같잖아요. S1. 이거는 이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부분합. 그리고 A1 더하기 마이너스 A2 하면은 이 두 개 하면은 S2가 되겠죠. 예. 그 두 개의 항을 더한 거니까 총합. 이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어 S3, S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짝수항들은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그 홀수항들은 점점점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의 목표가 뭐냐면 이 요거의 부분합 수열이에요. 요거에 써줄게요. 여기다 부분합 수열. 이거를 이렇게 표기할게요. SN. 요게 이제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이 급수의 수렴이라는 건 이 부분합 수열이 수렴한다는 의미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랑 동치 명제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게 수렴한다는 거는 이게 코시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동치 명제거든요. 근데 코시 수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극한의 정의랑 비슷한데 그 모든 임의의 엡실론을 하나 정했다. 어떤 거 하나 정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입실론을 정하더라도 어떤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자연수는 어떤 걸 만족시키냐 하면은 이 자연수보다 큰 어떤 자연수들 m하고 n이라는 게 있을 때 크거나 같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수열 그 여기에 대응하는 요 인덱스에 대응하는 이 수열들의 그 거리라 그러나? 예. 이 차가 입실론 안으로 반경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다 그냥 제가 어, 알기 쉽게 그냥 예를 들면은 입실론을 되게 크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요렇게 한 이만큼 이만큼 잡을게요. 예, 요만큼을 예, 이렇게 입실론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 요 수열들이 보세요. 예. 이게 처음에 여기다 딱 놓으면은 아이고 여기다 놓을까? 예. 좀 잘 안 보이나? 예. 이렇게 놓으면은 처음에 그 S1하고 S2 이때는 이 입실론 반경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S2, S4 이렇게 S3, S4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근데 어 요게 이제 이게 잘 안 흐릿하게 보인다 이게. 예, 이게 S5거든요. S5, S6. 예. 요렇게 되면 요 간격이 요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죠? 근데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S5보다 큰 어떤 숫자를 집어넣은 그 수열들의 차가 전부 이 반경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그냥 뭐 그 기하적으로 봐도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코시수열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뭘부터 해야 되지? 응. 예를 들면은 m보다 n이 크다. 이게 이렇게 돼 있었나? m하고 n이? 뭐가 좀 바뀐 하여튼 뭐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m보다 n이 크다 그러면은 어 sm 빼기 sn은 어 요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 sn 플러스 1 빼기 sn 요렇게 돼요. 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 선생님, 여기서 오른쪽에 네? 예. N 플러스 1인가요? M 플러스 1인가요? 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에요? 예, 아, n 플러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S5면은 S5 플러스 1이 6이잖아요. S6이잖아요.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n이 5다, 요게 5면은 요게 이제 6이란 말이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요 간격이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이건 여전히 S5잖아요. 그죠? n이니까. S5인데 여기다 뭐 S8을 하든 뭐 10을 하든 이렇게 한 것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럴 아, 그러니까 수밖에 M. 없겠죠. 그죠? 그림상으로. 여기에 뭐 S8, S7, S8, 뭐 여기 S9, S10 이 안쪽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 가시죠? 그죠? 이거,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예, 요 단조 감소한다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다 그 이유를 써줘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온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예,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나? 어, AN 단조 감소. 이렇게. 예.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어, 요게 뭐냐면, 요게 AN 플러스 1의 절대값 한 거랑 똑같거든요. 어, 그죠? 왜냐면 보세요. 요게 S6 빼기 S5라는 게 요게 요게 바로 요거의 절대값이잖아요. 요거 화살표 요거. 요 화살표가 이거죠. 이거 A6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A6의 절대값이온 거예요. 요 화살표 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어.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수열이 0으로 가거든요. 이게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AN 플러스 1이라는 이 수열도 이것도 0으로 가요. 여기 0으로 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자연수를 찾아서 n이라는 걸 찾으면은 그 n이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n 플러스 1도 역시 이 n보다는 크잖아요. 대문자 n보다는 큰 수거든요. 큰 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 이게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입실론을 잡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실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온 거죠. 예. 결국 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조건을 가지면은 이 n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입실론이 있든 간에 어떤 자연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n을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예.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코시 수열 가지고 증명하는 게 나왔고요. 어, 이- 넘어갈까요? 예. 요거는 뭐 우리 저기 슬랙에다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혹시 뭐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거를 넘어가 보면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재배열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요거를 항을 두 개로 나눠 볼 거예요. 뭐냐면 요걸 양항이라 그렇게 양항. 응. 파지티브 텀. 그리고 네가티브 텀을 음항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먼저 요거 등비급수를 먼저 살펴보면은 그 양항급수만을 딱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6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 양항만 뽑아보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등비급수예요. 이것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급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에 따라서 해보면 이게 3분의 4로 수렴하게 돼요. 예. 중요한 건 이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양항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음항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 모아보면 역시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도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식에 넣어보면은 이렇게 또 수렴해요. 예. 그래서 양항도 수렴하고 음항도 수렴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정리 2.7.1에 요 이정효 선생님이 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알지브레이크 리밋 시어럼. 이게 시리즈에서도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식들이 나오는데 어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양항급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양항급수라고 생각해 보고 이게 이제 음항급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항급수는 알파로 수렴하고 음항급수는 베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더하면은 요 두 개를 더한 값이랑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요게 이제 요 양항급수라 치고 요게 음항급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게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은 요게 이제 3분의 2가 돼가지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요걸로 수렴하는 거. 이 전체 급수, 이 전체 교대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하는 거죠. 예.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재배열하고 이게 재배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예. 그래서 재배열도 요거 우리 아까 본 요 경우만 볼게요. 이제 이 급수를 양항 두 개, 음항 한 개 이런 순서로 재배열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요렇게 양항을 이렇게 두 개 하고 음항 하나, 그다음에 양항 두 개 하고 또 음항 하나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재배열해도 똑같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대충 그려봤어요. 대충 자세히 잘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손으로 그리니까 그래서 그렸는데 보세요. 이게 빨간색으로 먼저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음항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0.5잖아요. 빼고 그 다음에 또 두 항을 더하고 또 음항을 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화살표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두 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벌써 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기 힘들 정도로 작아져요, 이게. 예. 이게 작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두 개 더하고 하나 뺐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더한 값, 요 두 개 더한 값이 요게 요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음항이 더 커져 버려요. 요 앞에 두 개 더한 거보다 하나 뺀 게 더 커져 버려요. 어. 요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 이제 원래는 여기서 한 번 양항 한 번, 음항 한 번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로 수렴하거든요. 이게 3분의 2거든요. 이게 대략 3분의 2잖아요. 여기로 수렴하는데 지금은 두 개 하고 하나 해도 결국은 두 개 하고 하나 마이너스 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다시 결국은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서 여기로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더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두 개 기세 좋게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급격히 작아지면서 이쪽 그 왼쪽으로 가는 음항의 길이가 더 커지면서 결국은 또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배열해도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양항의 급수는 수렴하기 때문에 그 수렴값을 초과하여 계속 증가할 수 없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 정해져 있다는 값이. 음항도 마찬가지로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 조금 생각해 봤는데 요거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옛날에 그런 고사 있었잖아요. 이거 이, 이 뭐죠 이게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산모사 한자를 못 써가지고 조산모사. 예. 그래서 그 원숭이한테 이제 뭐 뭘 주는지 모르겠 바나나를 주나 뭐 뭘 줬나 봐요. 주는데 이제 아침에 세 개 주고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 때 네 개 주니까 막 싫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겠다 그러니까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근데 원숭이들이 먹는 양은 결국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값이 양항의 급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값이.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3분의 4였나?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두 개를 쓰든 처음에 하나를 쓰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무한항을 더하긴 하지만 이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침에 세 개 주나 저녁에 네 개나 똑같듯이 처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해버리면은 뒤에는 화살표가 작아져 가지고 결국 총 화살표의 길이는 변항이 없는 거예요. 예. 음항도 마찬가지고. 예. 이 화살표의 길이가 총 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배열하는 게 수렴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혹시 이거를 뭐 좀 잘 뭐 혹시 뭐 설명할 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거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것도 값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값이 딱 정해져 있죠. 총 7이니까. 이것도 3분의 4를 어떻게 떼주냐의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두 개 떼주고 이렇게 쪼개서 떼주는 건데 결국 총 합은 3분의 4니까 결국 이 최종 이 합은 양항 3분의 4 빼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떼주든 간에. 예, 변동이 없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요거를 볼게요. 이제 요거는 그 양항으로 된 급수, 요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어,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보면 요게 시그마하고, 어, 뭐, 2n-1분의 1꼴일 거예요. 요게 n이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요런 급수가 될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양항급수예요. 요게. 양항급수고, 어, 음항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 이게 어떻게 되죠? 어 마이너스 2n 분의 1 이렇게 요런 꼴일 거예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요런 급수거든요. 예. 근데 어 우리가 이게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붙은 꼴이니까 앞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그리고 발산하고 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2n 분의 1 해가지고 한 게 요게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2n분의 1보다 2n 빼기 1이 더 작거든요. 요거보다는 요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요게 발산하면은, 아니지. 이게 더 크다, 그죠? 예. 이게 더 크니까 요게 발산하면은 얘도 발산하는 거죠. 얘도 발산, 무한대로 발산. 예, 비교 판정법이라 그러나? 예, 요 항이 얘가 더 크니까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요. 앞에 다른 게 양항으로 된 급수랑 음항으로 된 급수를 나눴을 때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해볼게요. 파지티브 텀 두 개랑 네거티브 텀 한 개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파지티브 두 개, 음항 하나, 그다음에 또 양항 두 개, 또 음항 하나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어, 여기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두 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또 마이너스로 가고 진동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어. 또 두 개로 가고 또 마이너스로 가고 두 개 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더한 거를 요거를 하나의 새로운 양항이라고 치면 이게 교대급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교대급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요게 또 새로운 양항.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아예 더해버리면 이게 양항이 될 거 아니에요. 양항, 음항, 양항, 음항 이런 식으로 해서 교대급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교대급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점 그 절대값이 작아져요. 이렇게. 그죠? 절대값이 작아지고 이게 0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0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교대급수 판정법에 따라서 이것도 수렴하는 교대급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렴하는 값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 이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요건 여기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 이건. 이게 왜 달라지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앞에 거랑? 앞에 거랑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요게 다른 게 뭐냐면 빨간색 화살표를 계속 더해가도 계속 끝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더해가면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그 파란색 화살표도 마찬가지고. 그 요게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요게 차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 이게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그 비유적으로라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제가 잘 이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건 잠깐 이건 넘어갈게요. 예, 네, 거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대 조화급수를 두 개로 나누는데 그 양항 두 개, 음항 하나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혹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묶으면 가만히 있죠. 양항, 음항 이게 왜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잘 뭐냐면 양항 두 개, 그다음에 음항 하나, 양항 두 개, 음항 하나. 근데 아, 교대급수면 양항, 음항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교대급수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더라고 잘.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양항, 이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니까 양항, 음항 되겠네요. 예, 그쵸? 예. 어, 그렇게 해도 값이 똑같이 나올까요? 그렇게 계산해봐도? 예. 그거는 똑같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갖다 서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좀 무슨 뭔가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 양항을 두 개 하고 음항을 하나. 근데 어, 2분의 1도 지금 사실 지금 위치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렇죠. 순서대로 1, 2, 3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 재배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재배열이 뭔가 좀 음, 이상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음. 이게 이렇게 무한으로 갈 때는 지금 이걸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무한으로 할 때는. 근데 어, 이게 근데 유한일 때는 원대표가 어떻게 되나? 유한일 때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유한일 선생님, 때는 그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처럼 요게 항들을 뒤바꾸면은 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 케이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온 선생님 말대로 요렇게 묶는 거 제가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요렇게 묶어도 요렇게 요렇게 예, 묶어도 요게 음항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양항 예, 음항이 되는데 제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똑같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생각 안 해봤어요. 나중에 예. 다시 한번 잘 해, 예, 해보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단 묶으면 6분의 1이 빠지거든요. 마이너스 6분, 지금 업체로 2, 3, 4, 5, 6이 어디로 빠졌어, 지금. 6분의 1이. 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뭐,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묶으면 뭔가 음, 지금 인터벌이 생기는데 음. 결과는 모르겠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디로 예, 묶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예. 어차피 똑같은 이거는 재배열한 게 아니라 단지 묶은 것만 다르게 묶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묶은 거랑 또 예. 그 뭐 재배열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또 뒤바꾼 순서를 바꾼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 느낌에는 아마 수렴값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예. 해봐야겠네, 맞는지 저도. 확실히 자신이 없네. 예. 무한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 생각 안 해봤던 거예요. 저. 예. 미아 선생님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기 뒤에 또 정리 하나가 소개되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어떤 거는 재배열했을 때 그 수렴값이 달라지고 어떤 거는 재배열했을 때 수렴값이 그대로인지를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대충 느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을 그 잡아내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제 1번을 보면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시그마 양항이 있고 예, 시그마 음항이 있으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거 허민 선생님 어디 가셨나? 요게 그 보면은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면은 부정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뭐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간 그런 꼴인 것 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우연히 이 케이스에서는 아까 요거 교대 조화급수에서는 요게 수렴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각각은 발산하는데 이거는 수렴하는 묘한 급수인 거지 이게. 예? 묘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한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그 음항을 전부 양항으로 바꾸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발산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건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급수가 이렇게 있으면 시그마 있으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제 모든 항들이 이것도 음항도 양항이 되니까 전부 양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발산. 어. 요 케이스에서는. 예. 허윤 선생님 이거 부정형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꼴. 부정형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죠.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네, 모르겠다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음항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리면 이건 절대값 씌워도 똑같으니까 이건 양항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발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발산. 근데 요거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시그마 양항 이것도 수렴하잖아요.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이거 아까 알파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그다음에 시그마 음항 이것도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렴해요. 두 개를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어차피 합치면은 이게 이걸로 수렴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시그마 알파 뭐야 AK구나.
AK가 이게 수렴하는 거죠. 이게 수렴. 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 경우는 발산하고 요거는 수렴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념을 정의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 그래서 급수 요 절대값 씌운 게 수렴하면은 원래의 급수도 수렴해요. 얘도 당연히 수렴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거를 절대 수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수열이 절대 수렴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요거. 예. 요게 절대값을 씌워도 수렴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수렴하고 원래 수열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고. 그때 이 수열은 절대 수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 케이스는 요거는 원래 수렴하잖아요.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인데 이게 어떻게 수렴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게. 예, 수렴하는데 이거를 이제 절대값이 씌우면은 요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 되면서 발산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발산하는 거죠. 수렴하지 않을 때. 그때 이 원래 급수를 조건 수렴한다고 말한다. 음. 요 개념이 이제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 이게 급수를 재배열했을 때 어떤 거는 수렴값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급수는 수렴값이 갈려오네. 이게 뭘까요, 여기?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 요게 뭘까요? 절대 수렴 아닐까? 대수렴. 절대 수렴. 예. 그러니까 이게 절대. 절대 수렴하는 급수. 이게 요 항들을 절대값으로 만들어도 수렴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수렴값이 변하지 않는데 요거 조건 수렴 급수는 수렴값이 변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무한급수의 재배열에 관한 디스커션에 나왔던 그 하나의 의문점에 대한 하나의 답인데 뭐 이거 본다고 시원히 해소되진 않지만 이게 일단 답이 제시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데 이게 이상한 정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책에 없는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저 잘 모르니까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이게 리만의 재배열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건 수렴 급수예요. 조건 수렴 급수. 아까 말하는 그 교대 조화 급수 같은 거. 그거의 항의 순서를 적절하게 변경하면 해서 재배열하면은 수렴값이 변하잖아요. 수렴값이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게 해가지고 어떤 실수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발산하게 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정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다 요거 좀 직선을 똑바로 그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여기다가 여기에 딱 수렴하게끔 만들겠다. 내가 여기 어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가 있어서 여기에 딱 수렴하는 걸 만들겠다 이러면은 어 그러면은 막 화살표 갖고 막 가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막 가는 거 일로 막 화살표가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계속 갈 수 있어요. 얘가 좀 신기해가지고 화살표가 작아지긴 하지만 끝없이 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하는 그 절대 수렴 급수는 이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절대 그 어떤 값수를 수렴하기 때문에 요만큼 가면은 끝날 수가 있어요. 요 정도 가다가 더 이상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요거를 딱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선을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딱 그쳐요. 딱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한 요만큼 가나? 예, 대충 그릴게요. 대충 제가 대충.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크기는 작아지지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여기서 수렴한다는 거예요. 예. 대충 말하면. 예. 근데 그게 예. 무슨 이건 그러니까 뭐야 리만 재멸 정리 이건 그 무슨 뭐라 그럴까 규칙은 없나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몇 개 가게요, 왼쪽으로는 몇 개 가고 오른쪽 몇 개 가고. 규칙은 이제 이거예요. 이게
절대값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 오른쪽으로 갈 때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줄을 딱 순서대로 딱 길이 순서대로 딱 이렇게 음, 정해놓고 큰 거부터 빼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예, 넘어갈 때까지 딱 넘어가는 넘어가는 순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를 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순간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하고. 근데 문제는 얘가 끝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음, 진동하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화살표가 끝없이 돼야 음, 되잖아요. 이게 예를 예, 들면 조건 수렴 급수에서는 요거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진동하다가 진동 못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간에 어느 순간에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근데 예. 얘는 계속 진동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규칙이란 게 예를 들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5개, 뭐 왼쪽으로는 1개. 그 다음에 또 오른쪽 5개, 왼쪽으로 1개. 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건 건 아니, 없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수로는 안 개수는 되지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넘는다 그게 규칙인 거 아닐까요? 그쵸. 넘는다는. 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큰 실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큰 실수를 만들어도 그러면 화살표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 넘어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네. 차의 순서만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이거 음, 수열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뭔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크기가 계속 작아지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모양. 여기 절대값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일단은 배열을 하고 크기는 작아져요. 크기는 작아지는데 절대값의 얘는 크기는. 작아지는데도 계속 끝없이 갈 수 있어요. 나 이게 제일 이상해. 음. 어. 화살표가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계속 갈 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네. 허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이 규칙이네. 넘어갈 때까지. 예. 예. 실제 넘어가는 순간 넘어갔다? 그럼 거꾸로, 바로 음향을 거꾸로. 예. 실제 이거 근데 증명도 제가 말한 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거 참 어려운 건데 말로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대충 이해는 가는데 이걸 엄밀하게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한 거지. 수학적 언어 이렇게 증명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앞에 거랑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절대 수렴 급수 있잖아요. 절대 수렴 급수가 있으면 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게 원숭이가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 쳐봐요. 근데 어 이 양항이라는 것도 무슨 뭐 바나나 같은 거로 쳐봐요. 바나나 같은 거. 요게 바나나 같은 건데 양항은 원숭이 A한테 주는 바나나 같은 거고 음항은 원숭이 B한테 주는 바나나 같은 거예요. 근데 어 얘를 처음에 뭐 이게 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이게 양항 급수라 해야겠구나. 여기다. 양항 급수, 음항 급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 안에 들어있는 양이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A한테 줄 양하고 B한테 줄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두 개를 하면은 이 차이가 일정해요. 두 개의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일정.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 딱 그 줄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 처음에 원숭이 A한테 많이 뚝 떼주고 그다음에 B한테는 조금만 떼주고 하면은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숭이 A한테 줄 양이 적어지겠죠. 처음에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처음에 많이 주건 나중에 뭐 아까 조삼모사처럼 처음에는 원숭이 A한테 더 많이 떼주고 원숭이 B한테는 조금 떼주고 해봐야 결국은 끝까지 가면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양으로 주는 거예요. 결국. 어.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정해진 차이만큼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조건 수렴급수라는 거는 이거는 처음에 떼준 양이 이만큼 떼주고 두 번째 원숭이 B한테는 요만큼 떼주면은 요만큼의 차이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배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게 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A한테 주고 이만큼 B한테 떼주면 이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계속해서 이게 한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이만큼 주고 요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이만큼 주고 해가지고 차이가 그 분배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운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음,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산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이게 제가 좀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아, 하여튼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가 되게 참 별 희한해요. 네, 이것도 이제 처음 볼 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회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오히려 응? 수렴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하게 하겠는데. 발산은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면은 어 이만큼 여기 음으로 왔잖아요. 음으로. 그다음에 요 온 거보다 더 가면 돼요. 더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음으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음으로 온 만큼보다 더 가면 돼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또 왼쪽으로 가면 이 온 거보다 더 가면 돼요.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예. 그 얘가 희한한 놈이에요, 얘가. 그게 크기가 작아지는데 계속 갈 수 있다. 예. 약간 느낌이 이게 시원하게 해소가 안 돼요. 이게 너무 좀 무한의 세계가 좀 희한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교재는 없는 거니까 그냥 소개만 이런 게 있다. 그냥 넘어가고, 어, 아이고, 네. 지금, 어, 1시간 지났나요? 네. 한, 한,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 네. 어, 그러죠. 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요런 급수가 절대 수렴하는지 또는 조건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요 절대값, 요 황들의 절대값 씌운 꼴의 급수가 코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당연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가 차이가 나니까 수렴하면은 코시 기준을 충족하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충족하지 않겠죠. 동치니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요게 정리 2.7.2에 보면은 코시 기준 시리즈에서의 코시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면은 역시 코시 기준을 만족하니까 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어,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n보다 그 n보다 큰 어떤 요런 n하고 m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어, 이게 뭐가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 예. 하여튼 예,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런 꼴이. 예. 예. 근데 요거 뭐 별게 아니고 원래 그 코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코시 기준이 뭐였냐면은 어 요게 수렴한다는 건 요거의 부분합 수열을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합 수열을 SN이라고 할게요. 요 부분합 수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요게 부분합 수열이. 그러면은 그 코시 기준이란 건 뭐였냐면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어 SN 빼기 SM 요게 이제 입실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실론 어떻게 잡든 간에. 그렇죠? 근데 어 여기서 SM이 뭐냐면 요게 요 항들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M까지 A1부터 해서 더하기 뭐 A2 더하기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더하기 AM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SN은 뭐냐면 이 N이 M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는 똑같고 플러스 AM까지는 똑같고 더 크니까 여기 더 다음 항이 또 있는 거예요. AM 플러스 1이 있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플러스 A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걸 뺀다는 거는 뭐냐면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요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그뭐 저 앞에 말한 저기 쿠시 기준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급수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지? 어 요게 이제 만약에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은 절대 수렴하니까 이게 수렴하겠죠. 요게 수렴하겠죠. 요게 수렴하니까 이 수열은 코시 수열이고 코시 수열은 코시 기준을 충족하겠죠. 그죠? 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하는데 요 항들 안에 있는 항들을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a m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a m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a n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 거 있으나 마나니까 어차피 안에 다 양수니까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한 거예요. 요걸 생략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게 또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절대 수렴 판정법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 수렴하는 급수인 거예요. 절대 수렴하는 급수는 뭐냐면 요게 수렴한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원래 급수는 수렴하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어 요게 수렴한다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면 저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am 플러스 1 플러스 땡땡땡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 요게 되면은 요게 당연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한다고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예.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역 성립하지 않는 거 우리가 예를 봤잖아요. 예. 얘가 수렴한다고 해도 얘는 이게 역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가 뭐냐면 이게 조건 수렴인 거죠, 이게. 조건 수렴. 조건 수렴하는 급수는 얘는 수렴하는데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이 페이지 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그 코시 기준 아까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뭐였지? 아, 요거 이제 교대 급수인데 그 등비 급수 꼴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절대 수렴하는 급수였어요. 그래서 코시 기준을 충족하거든요. 이렇게 절대값 씌운 모양을 하면은 어 결국은 요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요 마이너스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 부분합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코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부분합의 차이가 이 입실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어 제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입실론을 요만큼으로 대충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안 되잖아요. 요게 S2 빼기 S1 해보면 이만큼 차이 나는데 입실론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얘를 좀 옮겨서 이렇게 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여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대충 대충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충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아예 확실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자. 예 이렇게 예. 대충 해가지고 어 여기서 6 그러니까 n을 6으로 잡아볼게요. n이 6으로 되면은 그 요게 S7이잖아요. S7 빼기 S6이 얘가 이제 입실론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요게 S7이고 요게 S6이고 그러면 그 차이는 요만큼 되겠네요. 요만큼 대충. 요만큼이 입실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어떤 거를 다 해도 입실론 반경 안에 다 들어간다.
예를 들면 뭐 S 여기 S15인가요? 예. S15 빼기 S6 해도 어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입실론 안에 들어가잖아요, 다. 그 이후 거는 다 입실론 안에 들어간다. 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요거를 볼게요. 조건 수령 급수거든요. 조건 수령 급수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S16이라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어. 이거는 여기 전에도 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크게 해야겠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잡았나 보다 입술로. 너무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한 요 정도만 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예. 이 정도만 돼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어 그 6이 되면은 요게 S7이죠, 요게. S7 빼기 S6이 입실론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이 다음 것도 다 내야 되거든요. 다음 것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죠? 예를 들면 S21 하면은 S21 빼기 S6 하면 S6이 어디 갔어? 요 정도 되네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니까 어, 21이 여기 있구나. 요만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 입실로는 안 들어가잖아, 이거는. 예. 안 들어가죠. 입실로 옮겨볼게요. 예. 안 들어가잖아요. 입실로보다 더 크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들어가는 게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은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해서 돼야 되거든요. 여기 모든 거. 예. 이거보다 더 큰 모든 nm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n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코시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이 교대 조화급수는 또 이게 수렴하는 급수기 때문에 코시 기준 충족한데 이건 진동하거든요. 진동해서 역시 입실론이 어느 순간에 입실론 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16 정도 되면 들어가잖아요. 26인가? 예, 26. 26 정도 되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S 뭐 41 빼기 S 31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입실론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 음, 그런 거고. 예. 이제 다 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근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이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정리 2.7.10인데, 예,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게 어려운데, 만약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이 급수의 어떤 재배열한 급수도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우리가 아까 본 거잖아요, 아까 본 거를 갖다가 일반화 시킨 거예요. 아까. 어,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수렴하는 것을,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요게 절대 수렴한다고 하고 이 가정에 절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가정대로 한 거예요. 그 극한값을 A라고 뒀어요. A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재배열한 급수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BK라고 재배열한 급수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 원래 급수의 부분합수열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재배열한 급수의 부분합을 이렇게 어 그 B1부터 BM까지 해가지고 이걸 TM으로 표기할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목표는 뭐냐? 증명의 목표는 뭐냐면 요 재배열한 요 재배열 급수의 부분합수열이 역시 똑같이 A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제에서 요게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요 SN이 A로 수렴한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어떤 재배열한 급수도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그 재배열한 급수의 부분합수열 요게 똑같이 A로 간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요게 증명의 목표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지? 어, 이제 어,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 요게 전제니까 요거를 볼게요. SN이 A로 수렴한다는 걸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어, 어, 모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뭐 자연수에 속하고 이런 거 안 쓸게요. 그냥 자연수니까 알니까. 근데 그 자연수는 뭐냐면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어, 이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when whenever 맞나요? whenever. 예. 만약에 어떤 이게 저 n1이라고 했구나. n1. 예. 이게 이거보다 크면은 이거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냐? 어, SN 빼기 A가 입실론 안으로 들어간다. 요 수렴한다는 말을 우리가 쓴 거예요. 정의에 따라서. 예, 정의에 따라 썼거든요. 그죠? 이거는 전제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나오는 거고, 어, 이거를 1이라고 할게요. 1. 네. 그 다음에 얘가 절대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절대 수렴. 절대 수렴한다는 거는 그, 예, 이게 뭐냐. 예, 예. 시그마 AK가 이게 코시 수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쓸 거예요. 얘가 코시 수열이라는 거를 정의에 따라서 그냥 쓸 거예요. 쓰면은 어 어떻게 되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이걸 N2라고 할게요. 이걸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한 거거든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어, 어, 어떻게 되지 이게? 어, 이렇게 되나? 어, 음, 이게 뭐 N하고 M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 순서를 잘 모르겠어. 근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예,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예. 이렇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어떻게 되죠? SM 마이너스. 빼기 SN이 어 입실론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이게 아까 우리 증명을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어떤 조작을 위해서 이렇게 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놓고 해. 이거는 뭐 임의의 양수니까 뭐 어떻게 하든 표현 상관없는 거고 요거를 2라고 놓을게요. 이거 2라고. 이거 내가 잘못할 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되고 어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에 따라서 이 전제를 쓴 거예요. 요 전제를 풀어서 썼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TM 빼기 어 S 대문자 N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요걸 갑자기 생각해요. 여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TM이잖아요. TM에서 TM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항들을 다 포함하게끔 만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A1 플러스 땡땡땡 가서 플러스 AN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항들이 다 요 부분 앞 안에 다 들어가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상한 M이라는 충분히 큰 M이라는 자연수를 잡아서 충분히 이 큰 M이라는 자연수를 잡아서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게 M을 잡아서 이게 다 포함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또 하나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중간에 좀 빼먹었다. 죄송해요. 예, 이거 저기 중요한 걸 제가 빼먹. 여기서 이 그 n이라는 건 뭐냐면 n 아이고 대문자 n1하고 n2 중에서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요 n이. 요 n이. 예. 요렇게 잡을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잡으면은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 고쳐버릴게요. 아예. 다 고쳐버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고치고 요거를 이렇게 그냥 어 어차피 이걸 만족하면 이게 양쪽을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거 지우고 예.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도 어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n을 잡는 순간에 n이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n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 n만 잡으면 n보다 n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n이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이 n이. 그거 이제 헷갈렸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 요게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n보다도 더 크고 이렇게 되는 요게 필요해요. 요게 왜냐하면 요거보다 큰 것만 가지고는 이걸 다 포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걸 제가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증명 디테일에서 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예. 이 보면은 어 이제 이제 이렇게 됐다 쳐봐요. 이렇게 됐는데 어떤 양수를 하나 정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n이 그 대문자 n이 9라고 쳐봐요. 9라고 쳐보면 그 요 tm이 여기 그러니까 a 9까지를 다 포괄해야 돼요. 요 한 가지를 다 포괄해야 돼요. tm에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m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건데 보세요. 보세요. A9죠, 9. A9가 어딨나? 어, 이거 이상하다. 뭐가? 어, 그럼 여기서 A1이 여기 있죠? A2가 여기 있죠? A3가 여기 있죠? A4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재배열한 거예요, 얘는. 재배열한 거기 때문에 막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A5가 여기 있고, 어, A6 어디 갔지? A6 여기 가게. 있고, A7이 여기 있고, A, A8이 여기 있고, A9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뒤섞어 놓은 거를 갖다가 결국은 요게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요거를 이제 B1이라고 이거를 B2라고 하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러면 그 TM은 B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걸로 잡아야지 이것들을 다 동그라미 친 걸 다 포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n이 9니까 9까지만 하면 되냐, 여기까지만 하면 되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이게.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n을 9라고 해서 그러면 n보다 큰 것만 잡으면 되지 않냐고 해서 b를 9까지 해서 b 9까지 하면은 이게 t9가 되겠죠. t9. 이렇게 하면 요거를 포괄하지 못하잖아요. 이거가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충분히 크게 m을 잡아가지고 요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까지는 가야지 T12까지는 돼야지 이 안에 요 항들 중에 요 안에 A1부터 해가지고 A8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고. 아이고, 하여튼 좀 디테일한 부분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 다 들어가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어,
요거는 이제 지우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어, 요거를 지울게요. 요것도. 예. 요것도 지울게요. 예. 그러면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는데 어, 이게 어떤 이제 또 어떤 이 안에 항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항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 안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항, 항, 항의 후보. 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항의 후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1부터 해서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거. 왜냐면 여기 뺐으니까. 어, 예, 얘를 뺐거든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으로 된 부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은 뭐가 있냐면, 어, 요 부분이 어려워요. 제가 이게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 N 플러스 1부터 해서 요거보다 더 큰 항들, 요거보다 더 큰 것들 있잖아요. 요거보다 더 큰 거. 예. 뭐 A, N 플러스 2 해가지고 어, 뭐 계속 가겠죠. 그래서 어떤 것까지 갈 거예요. 뭐 어떤 것까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보다 더 인덱스가 더 큰 어떤 것들 중에서 이것 중에서 일부가 열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수- 순서는 막 뒤바뀌어서 순서는 뒤섞여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거를 마치 그 부분 수열처럼 해가지고 어 부분 수열처럼 해서 원래 수열의 순서대로 해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상관없거든요. 원래 순서 원래는 뒤섞여 있는 건데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A, N, 2 플러스 땡땡땡 해서 플러스 A, N에 이게 이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M 마이너스 N 여기까지 가거든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뽑은 거를 이렇게 표기했을 뿐이에요. 이거. 어. 이렇게 부분 수열 꼴로 표기했을 뿐이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게 됐죠? 예.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이것도 지우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이게 코시 수열이라 그랬잖아. 이게 코시 수열. 어.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요 아까 말했듯이 그 요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더 n보다는 커요. n보다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기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잖아요. a n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것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시 저 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a n1 플러스 아이고 이렇게 절대값 a n2 플러스 땡땡땡에서 플러스 AN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M 마이너스 N 뭐 이거 괜히 이렇게 썼나? 예,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예, 코시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 2분의 에프실론을 만족하는 거예요. 요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표현이에요. 예, 예, 예. 음, 이게 잘 뭔가 중간에 뭐가 생략된 것 같긴 한데 어, 사실은 여기에 뭐가 하나 여기에 이게 생략돼 있다고 봐야겠다. 여기서 사실은 음, 그 A의 n 플러스 1부터 해서 더하기 땡땡땡해서 어떤 A 뭐 어떤 숫자 예. 요렇게 항들이 다 절대값으로 된 거. 근데 요것들은 여기서 뽑은 거예요. 여기서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왔기 때문에 요게 요
코시 수열을 코시 기준을 만족하고 이것도 당연히 코시 기준을 만족하니까 다시 이것도 코시 기준을 여기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설명을 좀 버벅드는 것 같은데 혹시 좀 예, 이해되시나요? 예, 예, 네, 이해는 대충 네, 되는 것 같은데, 그, 코시 네, 수열이 그, 시리즈 급수에 대해서도 네, 성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각 항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코시가 되고, 네. 근데 지금 그 시리즈에서 그 항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 부분 설명하니까 이제 예. 어려운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기호가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요. 예. 그렇죠. 이거보다 크면 되거든요. n보다 커요, 다. n보다 크기 때문에 n보다 큰 것들로 해서 쭉 요렇게 그, 그, 그 코시 기준을 만족하는데 이 항들 중에서 일부를 뽑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예, 이분의 엡실론보다는 작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뭐 하여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결국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조금 이 부분이 제일 어렵네. 어려워요. 예, 이 부분. 예. 예. 그래서 요거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거 말하려고 이거 하는 증명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요 과정에서 요 코시 수열이 된다는 것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이 이제 항상 노테이션이 어렵더라고요. 증명을 일반화해서 그걸 기호로 표시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갖고 하면 그 한 케이스는 쉬운데 증명은 이걸 일반론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요거를 이제 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예.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이려는 건 이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쉬워요, 이제 이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이게 tm sn 더하기 sn a 똑같죠? 빼고 더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게 역시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이게 tm s 대문자 n이에요. 더하기 s 대문자 n a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대문자 n이 돼도 성립해요. 그잖아요? 요거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니까 대문자 n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2분의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봤잖아요. 요거보다 크다고. 요것도 2분의 엡실론보다 어 크거나 저기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엡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거죠. tm-a는 입실보다 작고 그러면은 요 m이라는 거는 n보다 큰 거잖아요. n보다 크니까 요렇게 됐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요걸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거죠. tm이 수렴하는 거예요. tm이 a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퀄 사인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응? 그죠? 2분의 엡실론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이니까 이퀄이 막 별건 아닌데. 아니. 요거는 입실론보다 작고 어 그렇게 그 돼요? 입실론보다 입실론 작아요. 2분의 아, 입실론 아, 아. 더하기 2분의 예, 입실론이니까 예, 예. 작아요. 그래서, 음, 요걸 더한 거랑 같은 거지. 이제 요걸 예, 더한 거니까. 예, 이렇게 예. 됐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이, 이, 재배열했을 때 같은 값으로 되는 거는 이게 절대 수렴하는 급수였던 거고, 이제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조건 수렴하면 아까 리만 재배열 정리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마음대로 그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숫자든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요 경우만이 극한값으로 같은 극한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이게
요 부분을 제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코멘트 주실 분 계신가요? 마칠까요, 재배열이, 그럼? 네? 예, 예. 네. 재배열이 생각보다 어렵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재배열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에 n 값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n을 넘으면은 그래도 네. 그건 이제 그 수렴을 한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제가 요거 저기 그 슬랙에다가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이게 여기 그 요 영상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게 어디에서 쓰이는지 잠깐 언급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 뭐 힐베르트 공간 얘기가 나와요. 예.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게 무한 차원 벡터 공간에다가 내적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틀리게 말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잘못 말씀인데 이제 무한 차원에서 어떤 내적이라는 걸 어떻게 줄 때 이게 이제 그 직교였던 것 같아요. 요게 그 이렇게 조건 수렴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내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A1, A2, A3, 이렇게 가는 거랑 B1, B2, B3, 이렇게 무한 차원이면 이게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벡터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다 프로덕트 한다 생각해 음, 보면 A1, B1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2, B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은 값이 달라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뭐 나중에 조금 그, 그 조금 의미를 갖는 정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하여튼 이게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나 이런 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이상적. 예, 잘 믿어지지 않는 정리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근데 같아요. 조건 수렴 이걸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은 조건 수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뭐야 올터네이팅 시리즈를 전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터네이팅 시리즈를 재배열을 하는데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그렇게 묶는다는 거고 근데 이제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묶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더드로 딱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질서한 질서의 형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 음,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예, 물론 그게 어려운. 예, 여기서 지금 책에서 예를 든 거 계속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양수 세 개로 해도 올터네이팅, 되죠. 양수 세 개 음수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양수 다섯 개 음수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예. 그렇죠. 재배열이라는 근데, 게 음, 음, 되게 불공정하게 보이잖아요. 양수를 다섯 개를 하고 음수 예, 하나 하고. 근데 그게 이 재배열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모든 항들이 한 번씩 나타나면 되는데 언젠가 나타날 거란 거죠. 이 다섯 번의 음수항 하나씩 끼워 넣어도 어차피 아,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 한 번씩은 나타나게 했으니까 내가 재배열의 정의를 어긴 건 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불공정한 이 분배를 정당화시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받아. 그게 리만 재배열이네, 그러면. 음, 몇 번 더하고 몇 번 빼고. 그러니까 몇 번은 그 임의의, 그러니까 여기 이 수직선 거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번 더하고, 넘는 순간 몇 번 빼고,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계속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이 아니고 뭐 다섯 번, 두 번, 다섯 번, 두 번. 그건 예를 마음대로 들어서 뭐 100번 하고 100번 예, 할 수도 있고 1000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해도 그게 그렇게 예, 해도 여전히 또 이 진동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로 가기 음, 때문에 이게 끝없이 갈 수 예, 있거든요. 끝없이. 여기도 끝없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 아, 것 같아요.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어렵다. 예. 예. 녹화는 마칠까요? 어,